안녕하세요. 오늘은 2편 준비해 봤는데요. 두 번째 내용들 좀 다룰까 하는데, 일단은 뭐 공부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되실 게,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많은 걸 얻어갈 수 없어요, 한 번에. 이 사람의 머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딱 임팩트 있는 단어, 임팩트 있는 장면 아니고서는 남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한두 가지만 얻어 가셔도 충분히 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두 가지만 얻어 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한두 가지가 쌓이다 보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격이 급한지라 너무 한 번에 빨리 많은 걸 습득하고 한 번에 빨리 많이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제자들이나 교육을 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큰 그림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에 보게 되면 가벼움과 무게감 조절하기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리프트 업과 리프트 다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책만 혼자서 독학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프트 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층이 계속 나겠죠. 리프트 업의 특징은 윗면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윗면이. 그래서 윗면이 짧아지기 시작하니까 층이 나고 이걸 조절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가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프트업을 많이 했다라는 거. 리프트업을 많이 하면 이렇게 세임 레이어로도 자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세로로만 해서 세임 레이어도 가능하지만 가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겁게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리프트 다운이 일어나요. 그러면 리프트 다운이 일어나려면 리프트 업이 있어야지만 리프트 다운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네이프 부분 여기에서 옥시피탈과 네이프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층이 나야지만이 그 위에 있는 면들이 미들존이나 오버존에 있는 애들이 리프트 다운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옥시피탈이나 네이프에서 층을 내지 않고 여기에서 윗머리가 리프트 다운이 들어간다? 그러면 디스커넥션이 돼버려요. 투블럭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기준 없이 이 기준을 넘어서 이 윗길이가 잘리면 투블럭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디스커넥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랭스를 자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은 리프트 다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골격에 대한 이 굴곡이 보이실 거예요. 곡선적인 느낌. 100% 원랭스가 아니죠. 그림을 보게 되면 100% 원랭스는 선이 어디 있어야 돼요. 선이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윗머리 선이. 근데 여기서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춰 있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리프트 업을 했기 때문에 리프트 다운이 성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사람마다 주관이 다 달라요.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이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이해하시는 분들도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대로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맞다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주관으로 봤을 때는 리프트 업이 있어야지만이 리프트 다운이 일어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해석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 리프트 업과 리프트 다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제가 뭐 잘못 눌러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RC가 참 도움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리프트 업과 리프트 다운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은 깨알같이 팁이 나와 있는데
그레듀에이션으로 커트했을 때 모발이 오버랩 되면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이트 여기 그죠? 오버랩이라는 거는 모발이 점점 쌓여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날씨가 참 별로네요. 속도도 느리고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그레듀에이션으로 커트했을 때 모발이 오버랩 되면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부분, 그래서 모발이 차곡차곡 쌓이는 부분이 이 오버랩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웨이트가 이 여기서 이제 보통은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서 십자가를 항상 그려요. 그럼 십자가를 그리게 되면 딱 볼륨의 위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느 높이에 있는지 딱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다음번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이렇게 도해도로 나와 있죠. 보시게 되면 리프트 업, 리프트 다운, 리프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리프트 업에 대한 해석, 정확한 리프트 다운이 무엇인지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론적인 내용은 머리로는 알겠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다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실전과 이론을 같이 겸해서 가야 되는 게 미용이다 보니까 멀티가 잘 돼야 되고, 이 동작을 하면서도 다음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미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6일째 길이감 조절하기는 이제 리프트업의 반대 오버 디렉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 디렉션. 그래서 오버 디렉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겨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당기든 오른쪽으로 당기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 면이 많이 당겨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나눈 슬라이스에서 한쪽 면이 많이 당겨지는 것. 그러면 이렇게 많이 당겨온, 여기가 이제 많이 당겨온 지역이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동을 많이 한 애는 무조건 길어져요. 이동을 적게 한 애는 짧아지고, 이동을 많이 한 아이는 항상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동을 많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기준에, 내가 자르는 것에 대한 기준에 반대쪽에 있는 면이 많이 옮겨져 오면, 그렇게 잘라버리면 한쪽이 길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당겼냐 왼쪽으로 당겼냐에 따라서 반대쪽으로 길어져요. 내가 오른쪽으로, 지금 얘는 오른쪽으로 당겨져 왔으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당겨 왔으면 오른쪽으로 길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버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오버 디렉션.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 장의 그림을 보게 되면 오버 디렉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뒤로 당겨서 자르면 앞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앞으로 당겨서 자르면 뒤로 갈수록 길어진다. 앞으로 완만하게 해서 자르면 뒤로 갈수록 완만하게 길어지고, 뒤로 완만하게 해서 자르면 앞으로 완만하게 가면서 길어진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7일째 슬라이스는 왜 필요한가? 자, 슬라이스를 잡아서 커트하는 이유는 뭘까? 정확한 좋은 내용이 나와 있죠. 커트하기 쉽도록 모속을 얇게 나누는 것, 슬라이스를 잡아 나눈 슬라이스 라인을 슬라이스 선이라고 합니다. 기본 슬라이스 선과 평행이 되도록 커트하는 것, 원활하게 커트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스를 깔끔하게 잡아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믿고 자를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두상의 골격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직을 정확하게 자르면 두상의 골격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면 끝이에요.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으면 짧은 쪽이 맞춰서 긴 쪽을 짧게 만들면 되고, 한쪽이 볼륨이 올라가고 한쪽이 처져 있으면 처져 있는 부분을 볼륨을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끝인 거야. 우리는 근데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수정하는 방법을 알겠죠. 그래서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 또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이해하는 것과 외우는 것이 아닌, 원리는 그냥 말 그대로 원리예요. 예를 들면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공중에 뜰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기까지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깨우친 사람한테 그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 다음에 목적, 웨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비대칭 라인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웨이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슬라이스를 잡아야 할까? 그 다음에 비대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슬라이스를 잡아야 할까? 그래서 지금 슬라이스에 대한 강조인데 굉장히 좋은 강조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커트하기 전에 슬라이스를 정확하게 기준을 정확해야죠. 기준이 양쪽의 기준, 두상의 양쪽의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대칭적인 느낌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어 투 이어 장점과 단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어 투 이어의 위치가 C인 경우, 그래서 A, B, C, D로 해서 이 위치에 따른 어떤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예측해서 설명을 적어 놨는데, 지금 이 내용은 직접 잘라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해요. 그림으로 봐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실제로 절대 안 써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직접 써봐야지만이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그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한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도형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도형을 이해해야 돼요. 그 도형이 100% 원리라고 봐야겠죠. 자, 슬라이스에 대한 특징입니다. 세로, 가로, 사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징들. 어떻게 하기가 쉽다. 무게감이 만들기 쉽다. 입체감 있는 폼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류의 방향에 따라서 커트가 달라진다. 그래서 모발을 사이드 향해 내려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상으로 내려오는 경우 모류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잘랐던 커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상도 봐야 되겠지만 모류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오늘도 조금 짧은 내용,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리프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오버 디렉션에 대한 거, 방금까지 섹션에 대한 거, 이렇게 슬라이스에 대한 거죠. 요 세 가지 잠깐 배웠는데 100%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커트를 직접 해보면서 왜 리프트업이고 리프트 다운인지에 대해서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 디렉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커트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서 정말 심플하게 커트 원리학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대학교에서 논문을 쓸 예정이고요. 전자책도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원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전파해서 커트라는 것이 어떤 것에서 이 힘을 실어서 중점적으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형태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형태는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빨리 만드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고, 다들 이제 형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부어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저 역시 그렇게 교육을 했었지만, 제가 깨달은 순간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랭스도 만들어내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똑같은 원랭스를 원리를 이해하면 똑같이 여러 가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를.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수업 내용 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원랭스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기억도 안 나요.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원리를 이해한 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외우기만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조금 제가 좀 많이 알려져서 이 커트 원리학이란 내용을 좀 제가 많이 꺼내보고 싶네요. 지금은 제가 다른 이 책을 좀 읽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진 내용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만든 이 좋은 자료들을 모은 자료들인데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